자, 이제 소유권에서 첨부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집은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3번 기타 소유권 취득 원인에서 오른쪽 오세요.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 5번 부합 있습니까? 거기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부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부합이란 두 개 이상 물건이 달라붙어서 떼일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부합이랍니다. 그럼 소유자를 한 명 정해야겠죠? 그게 부합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256조 부동산 부합이 있는데 먼저 주어를 잘 보세요.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보세요.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부합된 물건이 1억이다. 1억이어도 누가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도된 것은 그땐 취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261조에서 자, 전 5조니까 256조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 5조 경우에 손해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규정에서 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갑건물인데 이게 시가 1,000만 원짜리, 이게 시가 1,000만 원이에요. 네 건물 벽에 금이 막 붙어서 이 금이 을소유인데 시가 1억짜리래요. 그럼 그 부합된 물건이 1억이죠. 그러면 금을 뗄 수 없어요. 금을 떼면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부합됐다. 그럼 금을 뗄 수 없으니까 소유자를 한 명 정해야겠죠. 그럼 전부를 을이 취득합니까? 갑이 취득합니까? 갑이 취득한다. 대신 을은 1억 뺏겠죠. 여기서 갑에게 1억을 부당이득으로 보상 청구해서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갑은 공짜는 아니에요. 금을 뗄 수 없으니까 소유자를 갑으로 한 명 정하되 갑은 을에게 1억을 보상해줘야 된다. 그래야 공평하죠. 자, 그럼 문제 드는 게 그럼 부합된 물건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층을 신축한 다음에 2층 B부분을 증축했는데 이 증축 부분이 1층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설정을 합니다. 2층에 독립성이 있다면 2층만 별도로 구분 등기하면 소유권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1층에 독립성이 없대요. 그게 1층에 부합됐다. 그럼 소유권이 하나입니다. 하나. 지금 내 똥배가 나온 거예요. 그럼 다 내 살이잖아요. 소유권 하나입니다. 이처럼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하다. 그 다음 이제 수목이 문제가 되는데 수목은 지금 땅에 심어 있는 겁니다. 그럼 땅에 심어 있는데 임목 등기하거나 명의마음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돼서 토지에 부합하는 거 아니죠. 이번에는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요. 타인 토지에. 밑에는 권원, 나무 심을 권원이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소유 토지에 의리나무를 불법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했다. 그럼 권원 없죠? 그럼 수목은 토지에 부합돼서 갑소유 수목이 됩니다. 이번에는 갑소유 토지를 을이 빌렸다.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해서 권원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요. 그럼 을은 권원이 있죠? 이때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소유? 을 소유가 되는 거죠. 이처럼 수목은 뭘 본다? 권원, 나무 심을 권원을 판단하는데 이처럼 보세요. 이 소유자에게 정당 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합되지 않는다. 소유자로부터 빌려야 됩니다. 소유자로부터. 그래서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음이 없이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 그럼 임차인 네가 뭔데? 누구 승낙 얻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 승낙 얻어야 권원이 인정되고 토지 소유자 승낙 없는데 임차인이 빌려줬다. 그거 인정 안 해줍니다. 임차인 네가 뭔데? 그래서 임차인 승낙만 받아서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서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권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은 권원이 중요한데 이 중축은 포인트가 독립성입니다. 다시 수목은 권원, 중축하면 독립성, 포인트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아까 했죠? 이 증축이 독립성이 있으면 별도의 소유권 되고 없으면 부합된다 방금 했잖아요. 이렇게 증축은 권한이 아니라 뭘 따진다?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 농작물은 애초에 별개죠. 건물과 똑같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설사 불법 경작했더라도 공시 없이 경작자 을소유라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건물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로 가겠습니다. 자, 279페이지. 그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은 지난주에 다 공부했습니다. 넘기시면 280페이지. 이제 공유입니다. 공유. 자, 여러분 공동소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유, 합유는 지분이란 게 있는데 총유는 애초에 지분이 없습니다. 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유는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공유할 수 있죠. 모르는 사람끼리 뭐 경기도 토지를 공유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그래서 모르는 사람끼리도 가능하지만 합유는 이게 조합체 형태입니다. 조합이 쉽게 말하면 동업. 우리가 뭐 커피숍, 식당 동업하죠. 그 재산이 합유고 총유는 비법인 사단은 소유 형태입니다. 안일비자라 안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랍니다. 예로서 뭐 종종 무슨 이식 뭐 건물 있잖아요. 다음 교회 재산, 다음 마을 인프라 5,000개 같은 거 5,000개. 그리고 여러분 각종 개모임, 친목회 등등 이런 게 비법인 사단입니다. 다시 분류해보면 자, 법에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인은 어머니에서 출생했을 때부터 맥박이 끊길 때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한편 법인은 무생물이죠.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여기처럼 출생하고 해산시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법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죠. 사단법인이란 사람이 모인 단체에 설립 등기한 거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에 설립 등기한 겁니다. 근데 사단법인이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가 있어요. 영리법인은 상법상 회사로서 상법을 적용받고 비영리가 민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장학재단처럼 다 비영리라 민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 민법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 체계에 없습니다. 민법 체계에 없어요. 근데 종교사법이나 등기법 체계는 나옵니다. 근데 민법이 안 나와요. 이거 시험범위 아니라. 이처럼 일단 사단법인이랑 사람이 모인 단체에 등기한 걸 사단법인이 하는데 여러분 계모임처럼 사람이 단체 회장, 총무, 회칙, 회비 다 있거든요. 근데 등기하지 않았죠. 그것을 비법인 사단 이렇게 표현하고 그 재산이 총유고 여기 애초에 지분이 없습니다. 교회 재산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느님 거. 교인들은 지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10년 다니면서 성금 냈잖아요. 성금. 이사 가죠? 그럼 10원도 안 주죠. 지분이 없으니까. 계모인도 마찬가지. 계모인 그만 나오잖아요. 그럼 회비 낸 거 10원도 안 주죠. 애초에 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시험은 공유가 나와요. 공유를 정확히 공부하시고 이건 가끔 한 지문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와 차이점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만 정확히 공부하면 나머지는 자동 따라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는 지분인데 지분은 공유를 전부에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면 자 일단 지분을 합하면 언제나 1입니다. 그래서 지분이나 하나의 소유권을 양쪽으로 나눠 갖는 양적 분한설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몰일권주의에 부합합니다. 소유권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죠. 물건이 하나, 소유권 하나, 일몰일권에 부합해요. 근데 그 하나의 소유권을 양쪽으로 나눠 갖는 거죠. 자, 그럼 갑은 이 토지 절반이 갑게 아니에요. 갑 지분은 이 전부의 갑 지분이 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을지분도 전부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토지 절반이 갑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절반 쪽에서 왼쪽을 팔면 2억이 팔리고 오른쪽에 팔면 2억이 팔린다. 그럼 애들은 2억씩 갖는 게 아니에요. 2억씩 갖는 게 아닙니다. 이 토지를 전부를 한꺼번에 팔면
학계인 이게 4억에 팔립니까? 6억에도 팔릴 수 있죠. 6억에 전부를 팔면. 그럼 애들은 3억씩 갖는 거죠. 2억이 아닙니다. 이게 지분이 공유물 전부에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262조 1항에서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익은 소유했는데 공유랍니다. 2항 공유자 지분 균등 추정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하면 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균등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263조에서 자 공유자는 그 지분은 내 거죠. 내 것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다음 공유물 전부죠. 지분이 전체에 미치니까 공유물 전부를 대신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지분이 많으면 사용수익을 많이 하고 적으면 적게 하는 거죠. 그 다음 267조가 지분의 탄력성이 나는데 포기는 법률행위죠. 그럼 등기해야 된다. 등기. 합의지분 포기, 공유지분 포기 다 등기한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럼 자 법조문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국가에 기속한다 하면 틀리죠.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 지분비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264조에서 이제 공유물이죠, 물.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분 처분은 자유죠. 공유물 처분은 전원동의 얻어야 된다. 그 다음 관리 보존에서 관리가 뭐죠? 관리는 청소한 게 아니에요. 청소는 보존에 들어갑니다. 관리는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 수익을 정하는 겁니다. 100만 원 받고 임대차 하자. 임대차를 해지하자. 우리가 사용하자. 그런 게 관리예요. 관리는 중요하죠. 자, 그럼 공유물 관리 가능한 공유자 지분 과반수입니다. 지분 빼면 틀려요. 공유자 머릿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62조에서 공유자는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공유물 관리 비용 기타분을 부담한다. 아까 지분이 많으면 수익을 많이 얻었죠. 관리비도 많이 내야겠죠? 지분 비율입니다. 정리하면 공유는 내 것과 우리 것인데 내 것이 공유 지분이고 우리 게 공유물입니다. 그럼 지분은 내 거라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처분이란 물권행위입니다. 소유권을 양도한다, 저당 설정한다, 포기한다 등등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공유물은 우리 건데 보존은 각자 할 수 있죠.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 그리고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얻어야 되죠. 방금 원칙 법조문을 이렇게 딱 정리해 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처분 변경 볼게요. 자, 이 판례 시험이 잘 나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합니다. 갑집은 3분의 2, 을집은 3분의 1. 근데 여기서 갑이 을동의 없이 전부를 병에게 매도하고 전부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줍니다. 그럼 을동이 없죠. 그래도 채권행위는 전부 유예예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죠. 여기 갑 지분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전부 유효. 근데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되죠. 을동이 없죠? 그럼 을 지분만큼 무효. 그래서 갑이 처분했죠. 그럼 처분 공유자 지분 범위 내 유효가 되고 을동이 없죠? 을 지분만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을도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이만큼 유효니까 을도 3분의 1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험은 관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네요. 을이 소수 지분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동의 없이 전부를 임대하든 특정 부분든 임대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은 과반수 동의 얻었으니까 전부적법입니다. 자, 그럼 병은 을 얼굴 알아요? 몰라요? 을 얼굴 모르죠? 병은 갑에게만 인사하고 월세도 갑에게만 줍니다. 병은 을 얼굴 모르니까 을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내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고 정의배제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지분만큼 월세 달라고 차임 상당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병은 을 얼굴 모르니까. 병은
갑에게 월세 다 줬죠. 월세 다. 그럼 물은 갑에게 월세를 받으면 돼요. 갑은 지분만큼 갑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 얼굴 모르니까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을이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죠. 을동이 없이 갑이 마음대로 관리방법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동이 없이 갑이 전부를 배타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입니다. 유효. 단, 을은 지분이 있지만 사용 수익 못하죠. 그럼 갑은 을 지분만큼 부당이득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 타이 임대하면 월세가 120만 원이라면 갑이 다 사용하니까 을에게 40만 원 주면 손해 없잖아요. 40만 원 주면 손해 없죠. 그러니까 을에게는 돈만 쥐어주고 결정은 과반수가 다 할 수 있다. 관리행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증행위가 있는데, 자, 갑을병이 공유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갑지분 3분의 2, 나머지 6분의 1인데, 여긴 제3자입니다.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한다.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서 전부 모유 등기가 있으면 우리 소유권 지켜야겠죠? 그래서 지분이 아무리 적은 을도 각자, 병도 각자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고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행위는 전부할 수 있다. 근데 정의 사용하니까 손해가 생기죠.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돈으로 하죠. 돈을 두 글자로 뭐라요? 돈을 두 글자로 뭐라요? 머니, 땡. 지분. 머니가 아니에요. 영어 시간 아니에요. 이건 돈은 곧 지분이라 자기 지분 비율만 청구할 수 있어요.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 이게 보증행위 전부입니다. 돈은 지분만큼은 원칙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이건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한 거죠. 이번에는 다릅니다. 갑을병이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죠. 이제 을, 소수 지분권자 을, 공유자 1인이 과반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 점유합니다. 그럼 이건 공유자 중 1인이 물건을 침해한 거죠. 여긴 제3자가 침해, 여긴 공유자 중 1인이 침해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전부 불법입니까? 아니면 6분의 1 유효입니까? 전부 불법이에요? 아니면 6분의 1 유효예요? 전부 불법입니다.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은 무조건 과반수동이어야 돼요. 지금 갑은 과반수권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차 했거든요. 임대차. 근데 우리 6분의 1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공임을 눈꽃만큼 사용해도 무조건 과반수동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불법이다. 그럼 전부 불법이니까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거 판례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없다라고 판례가 바뀌고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갑이 아니라 누가?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인도 청구 못합니다. 니도 소수니까 인도 청구는 너무 과합니다. 오바지 마. 대신 너는 이 실제 사건에 소나무 심었거든요. 소나무 뽑으라고 지상문을 서고해달라고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하면 충분히 보대요. 니도 소수니까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하면 충분합니다. 물청으로서. 그렇지 인도 청구는 너무 과하다고 판례가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3자가 침해했는가 공유자 중 1인인가 두 개를 나눠서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갑과 병 지분 상관없어요. 지분은 각자 별개죠. 각자 별개. 갑과 병 지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 공유자가 만약 갑이 병이라면 병 지분권을 대외적 정하는 것을 공유물 보전행위에 속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공유자 1인 갑이 자신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 병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 등기가 이뤘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전행위로 그 부분 등기 구할 수 없답니다. 갑하고 병 지분 완전히 달라요. 나설 일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갑을력에 3분의 1씩 공유하는데 이 병 지분에 무효 등기가 있네요. 그럼 병이 말소하는 겁니다. 갑하고 병 지분 아무 상관없어요.
갑이 나서서 말소할 거 아니에요. 이건 병이 말소하는 겁니다. 갑이 나설 일 아니죠? 둘이 첫 관계일지 모르잖아요. 첫 관계. 갑이 왜 나서요? 맞아요. 잘못 맞습니다. 그래서 나설 일 아니다. 그래서 이건 지분이죠. 지분. 근데 이거랑 똑같으면 안 됩니다. 아까 방금 오신 거 방금. 이건 부동산 공유물이요. 공유물. 그래서 방금 오신 게 여기 제3자가 무효등기 있다면 얘들은 각자 단독으로서 이건 보존행위로서 아까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지분은 달라요. 갑과 병 지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우리 거, 공유물, 우리 거 앞으로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가 있다면 갑을 병 누구든 공유물 보존행위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분과 다르다. 그래서 지분인가 공유물인가 잘 비교하세요.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를 분할할 수 있죠. 이제 분할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283페이지 중간에 4번 이제 공유를 분할할 수 있죠. 자 먼저 공유를 분할은 자유입니다. 228조에서 공유자 앞에 무슨 과반수 없죠. 지분이 아무리 적더라도 가능합니다. 지분이 아무리 적더라도 모든 공유자는 공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무조건 응해야 돼요. 분할하기 싫으면 그러나처럼 5년 내 기간으로 분할 금지하기로 약정해두면 됩니다. 이 약정 없다면 지분이 아무리 적어도 무조건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자유예요. 나머지는 무조건 응해야 됩니다. 이 항에 전항의 계약 그랬나요? 그럼 전항의 계약이 뭘까요? 전항의 계약이 뭐예요? 이게 계약이죠. 그러니까 분할 금지 계약입니다. 전항의 계약이 뭐예요? 분할 금지 약정, 분할 금지 계약.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죠. 또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음, 공유일 분할은 언제나 전원참여예요.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이든 언제나 전원참여입니다. 1인이 빠지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럼 269조 1항에서 분할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 협의 분할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협의가 성립되면 법원에 분할 청구할 수 없고 협의에서는 안 될 때만 법원에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이제 주어가 법원이에요. 이 항은 주어가 법원. 법원은 혐의 분할해야 됩니다. 법원은 원칙 혐의 분할해야 돼요. 근데 법원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데, 즉 아파트 한 채 분할할 수 있나요? 그럴 때 법원은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혐의 분할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한 채 못 하잖아요. 그때 경매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자 가불이 이렇게 2분의 1씩 공유한다 해보세요. 분할하면 협의 분할 원칙이에요. 이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절반 쪼개서 현물을 쪼갤 수 있죠. 그 다음 전체를 제3자에게 팔았더니 5억에 팔리네. 5억. 그럼 그 5억을 2억 5천씩 나눠갖고 또 한 명이 다 가져요. 갑이 다 갖고 우리에게는 2억 5천 주고 보낼 수 있죠. 2억 5천 주고 보낼 수 있다. 여기는 원칙이 없어요. 협의하는 게 원칙이고 이건 법률행위라 등기까지 해야만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갔더니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했다. 조정이 성립됐다. 이것도 당사자 협의에서 조정한 때가 아니라 등기한 때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조정도 안 되면 판사가 재판을 분할합니다. 이게 유일한 형성 판결이고 이건 등기 없이 판결 확정 시 분할된다고 했었죠. 이때는 등기 없이 여긴 다 등기가 되고 다 모든 분할은 소급표 없어요. 분할한 때부터 장래요고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 다음 207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이 있는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토지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는데 공유미를 분할했거든요. 이렇게 왼쪽을 갑, 오른쪽이 을. 분할할 때 몰랐는데 분할 후에 이 토지에 하자가 있어요. 폐기물이 묻어 있어서 처리 비용 200만 원이 된다. 이거 모르고 분할했죠. 그럼 지분 비율로 이걸 책임져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갑도 100만 원, 을도 100만 원 내야 됩니다. 모르고 분할했으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다시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거든요. 갑이 돈이 필요해서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갑이 저당권 설정자, 얘가 채권자죠. 그리고 토지를 분할했어요. 그래서 왼쪽을 갑이 갖고 오른쪽이 을이 가졌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단독 소유하죠. 그럼 이 단독 소유 부분에 저당권이 집중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독 소유에 집중된다고 가정하면 갑과 을이 짜고 갑이 눈꽃만큼만 갖고 을이 다 가져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럴까봐 양쪽에다 다 지분물만 양쪽에다 미치는 것이고 이쪽이면 집중되는 건 아닙니다. 저당권자가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분할령입니다. 이제 공유 중에 구분서식 공유가 있는데 이건 상호매입 신탁 그랬죠. 자, 이것은 자기들끼리 대내적으로는 정확히 구분서예요. 근데 제3자 대외적으로 지인과의 공부한 공유입니다. 즉 토지가 있다면 우리가 쇼윈도부 들어봤어요. 쇼윈도부 연예인들이 쇼윈도부 밖에서는 손잡고 다니지만 집에 가면 따로 살거나 별가잖아요. 광고 따려고. 그래 생각하면 돼요. 자기들끼리는 정확히 따로따로인데 제3자에게 공유관계입니다. 이런 걸 구분소유권 공유, 쇼윈도부. 즉 토지를 갑과 을이 샀는데 정확히 나눠요. 왼쪽은 갑토지, 오른쪽 을토지라고 정확히 구분했는데 분필 등기하기 싫으니까 전체를 공유 등기해버립니다. 그러면 대내적으로 소유권 정확히 나눴지만 전체를 공유 등기했죠. 그러면 여기도 을지분 등기돼 있죠. 여기도 갑지분 등기돼 있죠. 그렇게 서로 명의시타한 겁니다. 그러면 대내적인 구분이라 을이 넘어가면 갑이 점유입 폐지 청구합니다. 갑이 넘어와도 을이 나가라고 점유입 폐지 청구해요. 둘이는 정확히 구분 소유. 근데 제3자가 이렇게 침해하면 여기는 공유거든. 공유. 보증행위로 갑은 내 땅에서 나갈 수 있고 전체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공유 보증행위. 자, 그럼 이것은 유효거든요. 이건 법원이 유효를 해서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는데, 즉 해소할 수 있는데 해소하더라도 공인을 분할 청구 못합니다. 이미 정확히 분할돼 있으니까 분할할 게 없죠. 대신 여기 있는 갑지분 등기 넘겨주고 여기 있는 을지분 등기 넘겨야겠죠. 지분 이전 절차 의무가 있고 이것으로 동시에 엄평하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제 합유는 아까 조합체 동업관계였죠. 합유는 공유와 차이점이 딱 3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 3개만 정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분 처분 가능한 거. 공유는 자유죠. 합유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즉 식당을 갑과 을이 지분 2분의 1씩 공유해요. 합유. 동업입니다. 근데 갑이 병한테 지분을 팔려면 병은 을과 동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을동이 얻어야 돼요. 전원동이 얻어야 지분도 처분할 수 있다. 다음 지금 식당 영업 중인데 식당 분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는 아까 분할이 자유였는데 식당은 동업관계 못합니다. 지금 영업하는데 식당 절반 쪼개요? 테이블 절반 쪼개요? 냉장고 쪼개입니까? 안 되죠. 폐업에 있을 때 분할하는 거지. 식당 성업 중에 분할할 수 없다. 그게 이제 273조인데 자 1항 합의자는 전원동의 없이 합의된 지분 처분을 못한다. 분할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지분 처분 못하듯이 주의가 승계되는가? 공의 지분은 승계되거든요. 합의 지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동업자주의를 승계하지 않단 말이에요. 갑이 아버지고 병이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식이 둘이 동업합니까? 자식은 다른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병이 동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아버지는 요리를 잘하는데 병은 요리를 못하는 똥손이다. 똥손. 그럼 동업하면 망하겠죠. 그러니까 지분 처분도 마음대로 못하듯이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동업자 합의자 지위도 원칙 승계하지 않습니다. 두 개 똑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나머지 똑같아 이렇게 보세요. 일단 이건 지위승계입니다. 이게 지위승계. 부동산 합의자, 동업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 합의자 상속인은 합의자, 즉 동업자주의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그 잔존 합의자의 합유로 기록되고 잔존 합의자가 1인인 경우에 잔존 합의자의 단독 소유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지위 승계 안 된다. 즉 보세요. 그러니까 갑이 사망하면 병이 을과 원칙 동업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 혼자 식당하죠? 을 혼자 식당합니다. 을 혼자. 단 공짜는 아니에요. 공짜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2억, 을이 2억 투자했다면 2억은 을이 병 줘야 돼요. 2억은 병 주는 겁니다. 동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식당을 을 혼자 하고 동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동업을. 대신 갑이 투자한 돈은 병 줘야겠죠. 병 줘야 되면 투자한 돈은 뭘 안 한다? 동업을 같이 안 한단 말이에요. 동업.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도 아버지 죽으면 내가 먹어요. 합의도 아버지 죽으면 2억 받아요. 2억 받아요. 동업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가 죽길 기다려도 돼요. 돈 버니까. 나머지 똑같다. 271조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서 수인이 조합제에서 물건 수인한 때 합의가 되고 합의자 권리는 공유와 똑같이 전부에 미친다. 그 다음 합의물을 물 처분 변경할 때 공유와 똑같이 전원동이 있어야 되고 보존도 공유와 똑같이 각자 할 수 있다. 그 다음 합의는 조합제이사한 식당을 폐업했다. 또 식당을 팔았다. 팔 수 있죠? 그러면 동업관계 끝나는 거죠. 이제 총입니다. 총은 비법인 사단 소유 형태고 아까 종종교회라든가 마을 불학, 독리재산, 여러분 친목회 등등 재단이 총입니다. 그럼 자 275조에서 법인 양인 사단, 비법인 사단하는 사원이 집합돼서 물건을 수할 때 총이란다. 총회에 관해서는 사단의 정관이 뭐예요? 우리가 뭐 하자고 정해둔 거 있죠. 여러분 계모인하면 여러분 회칙 있잖아요. 회칙. 그 정관 기타 계약위원회에 다음 2조에 정합니다. 그러면 276조 1항에서 자 여기 보세요. 총임을 관리 처분만 있고 보존은 없죠. 누리판례가 보존까지 포함시켜서 타 사원청의 결의에 의합니다. 즉 총임은 지분이 없어요. 지분. 그래서 보존 여기 없더라도 보존 관리 처분 다 뭐 해야 한다? 다 사원청의 결의입니다. 그러니까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다면 틀려요. 관리 지분 가반수 틀려요. 애초에 지분 없거든요. 셋 다 뭐에 따른다? 사원청의 결의에 따른다. 그리고 총유재산 소송도 보존행위 성격으로서 이 판례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단 그 명의로 소송해야 돼요. 아니면 구성원 전원, 구성의 전원이어야 돼요. 20명이라면 20명 전원이 당사해야 돼요. 구성원 일개 개인이 못합니다. 개인이 못해요. 대표자라도 안 돼요. 개인은. 사원총회 결의 얻어도 개인 안 돼요. 소송은 어떻게? 소송은 사단 그 명의라거나 구성원 전원이 하거나 전원. 그러게 공동으로 해야지 일 개인은 안 된다. 그래서 이 판례는 따로 이거 내오셔야 돼요. 따로. 일 개인은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주의하세요. 보존도 사원청의 결의 각자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공동소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할게요. 277조에서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뭐가 취득 상실되어? 권리 의무가. 즉 교회를 치면 교회 보세요. 교인은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인은 지분이 없어요.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 기도. 그러니까 교인 지위를 취득하면 기도할 권리도 취득하고 교회를 그만 다니면 기도할 권리도 상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분이 없으니까 사용수익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공동소유 마칩니다. 공동소유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같이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공유합유 총유가 있었죠. 근데 소유권이 아닌 거, 뭐 지역권이나 저당권을 여러 명이 같이 가질 수 있죠. 그걸 준공유, 준공동소유랍니다. 여러분 등기법에서 지역권을 여러 명이 같이 갖잖아요. 저당권을 여러 명이 같이 갖는 뭐란다? 준공유, 준공동소유라 합니다. 준공유, 준공동소유. 개념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등기법에 써먹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점유권과 소유권을 공부했습니다. 아무튼 물건은 좀 판례가 상당히 복잡하고 양이 많습니다. 헛갈리지 않게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용의물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